안녕하십니까, 박석환입니다. 속상하다, 속상해. 선생님이 이걸 찍었는데 날려먹어서 편집을 하다가 날려먹어서 선생님이 다시 찍는 건데, 그래도 두 번 하는 거니까 먼저 거보다 좀 낫겠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구과학 첫 시간이야. 사실상 지금 오늘 너희들 동영상 강의는 뒤에 걸 먼저 들었죠? 근데 뭐 나중에 들어도 큰 관계는 없는 거야. 지진하고 화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해놨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지진이 무엇인지, 화산이 무엇인지, 화산 활동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화산이라고 하는 걸 좀 보면 화산 활동 이렇게 돼 있죠. 화산 활동. 자, 만약에 지표면이 이런 식으로 지각이 있다고. 지각이야, 지각. 자, 요 밑에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체로 알고 있죠? 솔리드. 자, 근데 이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이 될 수 있어. 자, 멘틀이 녹잖아? 용융된다는 이야기는 얘들아, 물에 녹는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야. 어떤 표현이야? 고체가 액체로 녹는다. 오케이? 온도가 높아져서 녹는 거야. 자, 그러면 멘틀이 고온 저압 상태가 되면,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낮은 온도에서 잘 녹게 돼. 그래서, 녹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마그마라고 해요. 마그마. 자, 마그마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액체야. 액체.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런 활동을 뭐라고 하는 거? 화산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런데 지표면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건데 당연히 흔들리겠지. 안 흔들리면 이상한 거야. 그죠? 지각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 두꺼운 걸 뚫고 나오잖아. 그치? 그럼 위아래 양옆으로 들썩들썩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진 활동은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치? 그건 당연히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거꾸로 지진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화산 활동이 있는 건 아니죠. 요거는 좀 틀린 이야기. 요거는 다음 편강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뭐 있지? 자, 밖으로 튀어나온 마그마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 이렇게 흘러내. 보이나? 보이겠지? 자,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합니다. 용암. 멘틀이 녹으면 마그마가 지표면 밖으로 나와서 공기와 접촉을 하면 용암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암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높게 산을 만들잖아? 이런 산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화산의 종류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정규과정은 아니야. 근데 학교에 따라서 화산의 종류를 가르쳐주면 배워야지. 시험에 당연히 내겠지. 안 낼 건 뭐하러 가르치겠어. 그죠? 그래서 화산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나눠지냐면 이 마그마 있죠? 마그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 종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화산을 좀 구분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마그마의 종류는 세 가지야. 자, 현무암질이 하나 있고요. 현무암질. 그리고 안산암질이 있어요. 안산암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유문암질이 있어요. 유문암질. 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 Si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야. 자, 이 물질의 함량이, 이 물질이 현무암에는 52% 미만이고요. 52% 미만이고 여기 유문암에는 66% 이상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중간에 찡겨 있으니까 이 사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현무암은 얘의 양이 적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얘는 중간이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얘는 이게 많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왜 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면, 이 SiO2라는 물질이 이상한 성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끈끈한 정도 있죠. 점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성을 가지고 있어, 점성. 또, 당연히 적으니까 점성이 작을 거고, 그지? 자, 많으니까 점성이 클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시험에 이제 이런 밋밋한 표현 잘 안 써. 개나 소나 다 알아먹는 거. 그지?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의 반대말. 뭐겠어? 유동성이죠? 자,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에.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반대말이니까 점성이 작으면 유동성은 커요고 점성이 크면 유동성은 작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이 표현 좀 조심해 주고요.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뭐에 결정이 되냐면 얘네들로 만들어진 화산의 모양이 결정이 돼. 그래서 화산의 모양, 형태를 보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 봐봐.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높이 쌓이기보다는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흘러내리니까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빠져나온 이 용암들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쌓이고 넓게 퍼져서 대지를 이루기도 해요. 알겠어? 자, 이렇게 넓게 퍼져서 만들어진 대지를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산을 신상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전부 용암대지로 이루어진 화산성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유문안질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흘러내리겠어? 잘 안 흘러내리지. 잘 안 흘러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급한, 이렇게 경사도가 아주 급하죠? 이렇게 경사도가 급한 모양의 산을 만드는데, 자, 모양을 보니까 어때? 딸랑딸랑 종 모양 같지? 그치? 딸랑딸랑 종 모양 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 형태, 종상화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대표적으로 삼방산 들어간다. 우리나라 삼방산 종상화산의 대표적인 거죠. 또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하자. 자, 안산암질 요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경사도가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약간 완만한 것도 아닌 중간 형태의 이런 화산을 우리가 성층화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층화산. 알았죠? 성층화산. 그래서 요건 대표적으로 일본에 있어요. 후지산.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온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온도. 마그마의 온도가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온이야. 높은 온도야. 자, 그리고 유문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온. 요거를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현무암이 빨리 식냐 늦게 식냐? 빠르게 식지, 그치? 그럼 빠르게 식는다는 의미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빠르게 식는다는 이야기는 높은 온도에서 식기 시작하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 식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높은 온도에서 식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빠르게 식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럼 봐봐. 식는다는 얘기는 굳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굳는 그 점, 응고점이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를 높이는 도중에는 그치? 녹는 점이 되는 거지. 물의 어는 점, 0도지? 물의 녹는 점, 0도잖아. 같은 거라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 온도가 높은 이유는 뭐야? 빠르게 식는 암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 즉,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치? 굳는 점, 응고하는 점도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빨리 식는 거야. 알았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얘기야. 온도가 높으면 이 안에 기체들이 잘 잡혀 있어.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운동 상태가 빨라지죠? 그래.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 어떤 기체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휘발성 기체들 있죠? 쉽게 얘기하면 가연성, 터질 수 있는 거, 폭발할 수 있는 기체들. 그 기체들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함량이 적다는 거야. 여기서 날아가 보니까 얘 같은 경우 많지? 여기 아주 많아. 그러면 폭발을 할 때, 화산이 분출을 할 때 얘네들은 뭐가 뻥뻥 터질 이런 가연성 기체가 없어. 그래서 조용히 흘러나와요. 꿀럭꿀럭 거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분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출형.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휘발성 기체가 많지? 그러면 폭발이 일어날 때 뻥뻥 터진다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폭발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산을 정리를 했는데, 자, 요거 말고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거. 화산 쇄설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산 진도 있고, 화진진? 뭔 소리야 이게? 화산진, 화산진. 자, 그리고 화산재도 있고, 화산역도 있고, 뭐 화산 암제, 뭐 화산 탄, 아우 귀찮아. 자, 요 등등등등 있어. 근데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크기야. 알겠죠? 크기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 64분의 1mm, 16, 이게 16분의 1mm 이하를 화산진이라고 하고, 화산재가 16분의 1mm에서 뭐 2cm 정도까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화산력이 2에서 4cm인가 6.4cm인가 그래.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암괴가 나오네. 하여튼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해요. 그렇죠? 화산재설물. 또 화산가스라고 하는 게 있어.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누구냐면 H2O. 가스 형태의 H2O야. 모르겠어? 수증기죠. 네. 이게 아주 많은 주성분입니다. 뭐 그 내에 이산화황, 뭐 SO2 라든지 황화수소, H2S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다.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자, 지진에서 지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했죠? 그럼 지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봐봐. 지진의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자, 지각이야. 단면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각 내부에서 이렇게 폭발이 있었다고 치자. 뭐, 균열, 폭발, 뭐 충돌, 뭐 등등등. 하여튼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진동의 원인이 있는 지점이 되지? 그래, 여기를 진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원에서 여기 지표면까지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이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점이 딱 찍혀요. 여기를 뭐라 그래? 진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관측소를 딱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두 가지 거리를 잴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진앙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원거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는 진앙거리는 안 봐. 진원거리를 구하는 것만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원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진파를 봐야 되겠다. 자, 지진파의 종류는 중학교 때 봤던 P파, 그리고 S파, 그리고 L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P파, S파, L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 두 개인데 고등학교 때 짠 그러고 새로운 게 나왔지? 그래,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속도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야. 알겠니? 자, 얘네들의 속도, P파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km/s야. 상당히 빠르죠. 눈 깜짝하면 6, 7km 가버리는 거야. 엄청 빨라. 자, S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km. 또 세트인데 자꾸 킬로미터 그러면 아워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자꾸 실수를 하는데. 하여튼. 자, L파 같은 경우는 1에서 2km/s 정도가 돼요. 자, 제일 느리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지점에서 얘네가 똑같이 출발을 하는 거야. 진원에서 어차피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그치, 얘. 그래서 얘를 영어로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프라이머리 첫 번째라는 거죠. 그치? 자, 얘는 당연히, 그래, 니네들도 할 줄 알지. 세컨더리, 그치? 세컨더리. 얘는 롱 웨이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장 길어.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라스트 웨이브라고 가르쳐줘. 외우기 쉬우라고. 순서대로. 알았지? 자,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있는데 피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얘는 종파야. 종파라는 얘기 뭐냐면 니네 왜 요즘에 그거 갖고 노나? 용수철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한쪽 끄트머리 딱 잡아가지고 옆으로 탁 튕기면 막 이렇게 너무 그래 그거 선생님 니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갖고 노는 거야.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길게 놓은 다음에 앞뒤로 흔들어봐. 그럼 어떻게? 그치?
앞뒤 양 봐봐. 이렇게 그래 그렇게 진동하잖아. 그렇지? 앞뒤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미른 방향 내가 용수철을 진행시킨 방향하고 맞지? 진행시킨 방향하고 얘네들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어때? 나란하죠. 수평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종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평할 때. 오케이? 요걸 종파라고 얘기해. 그럼 횡파. S파는 횡파거든요. 횡파. 자, 횡파의 경우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용수철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진동시킨 방향은 위아래야. 근데 얘네들 파동은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진행하죠. 그래. 그래서 진동 방향, 진행 방향. 이해가? 그래. 수직이죠? 자, 그리고 L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표면파라고 얘기해요. 표면파. 그래서 L파의 경우는 이런 식이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표면까지 올라온 다음에 표면을 긁고 지나가. 이런 식으로. 알겠어? 표면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사실 말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P파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 앞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평해. 그러니까 관측소를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오케이? 그러면 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그리고 S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이라 그랬지, 진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관측소를 양옆으로 흔들어버려. 응? 그래. 그래서 이건 피해 규모가 좀 큰 편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얘네니까. 봐봐. 위로 싹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드드드드드드 긁고 나오는 거야. 관측소까지. 오케이? 그러면 위아래 양옆 뭐 난리도 아니지. 완전 난리 불수야. 이해가죠? 그래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 누구냐? L파.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 얘는 제일 작고요. 얘가 가장 크게 됩니다. 알겠지? 자, 또 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학교에서 있잖아. 니네 규모라고 하는 거하고 진도라고 하는 게 있어?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뭐 리터 규모가 몇 점 몇이 또는 진도가 몇 점 몇이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자, 리터 규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규모는 실제 에너지의 절대량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향받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좀 어렵나? 예를 들어볼까?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리터 규모 8.0인 지진이 일어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 8.0만큼의 절대 에너지량을 가진 지진이야. 엄청 큰 지진이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볼 때 리터 규모는 8.0이야. 왜? 이건 절대 에너지량을 얘기한 거니까. 로스앤젤레스나 한국이나 어차피 규모는 같은 거야. 무슨 얘기가? 규모는 같은 거야. 근데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은 이 지진을 직접 겪었지? 그러니까 거기 피해가 어땠겠어? 엄청 컸을 거야. 그지? 실제 느낀 피해야. 그죠? 영향받은 정도가 컸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진도가 상당히 크게 나와. 진도는 뭐 8.0이라고 예를 들어볼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진도 8.0이야? 말도 안 돼. 야, LA에서 일어난 지진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쳐?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진도는 얼마야? 뭐 해봐야 0.00 뭐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뭐 0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진도는 영향을 잘 안 미친다는 얘기죠. 호종치네. 지난번에도 요 정도까지 했을 때 좀 미쳤거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진까지 알아봤어. 그래서 바로 다음 강의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진대, 화산대. 오케이? 지진대, 화산대 무슨 얘기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그 판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할 거냐면 일단 이제 발산형 경계, 오케이?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판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수렴, 그렇지? 찢어질 때, 그렇지. 이걸 발산, 그렇지? 근데 수렴은 두 개로 봐야 돼. 충돌형이 있고요, 섭입형이 있거든. 자, 충돌형이라는 건 뭐냐면 밀도가 서로 같은 그 판끼리. 밀도가 같다는 이야기는 얘가 밀도가 1이면 얘도 1이야. 그럼 밀도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힘이 그래 같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밀려? 안 밀려. 그래서 꽝 그러고 들이받는 거야. 알겠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스곡산맥. 알았죠? 자, 그리고 섭입형이라는 거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니야. 섭입 그러면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큰 놈과 아니지 밀도가 작은 놈과 그리고 밀도가 큰 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해양판이고 이게 대륙판이라고 따지면, 자, 해양판 같은 경우에 밀도가 크거든. 이게 3.0이고 이게 2.7이야. 그러면 3.0짜리가 2.7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섭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입. 알겠죠? 하여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에 대해서 멋지게 세계지도 그려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